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허가에 의제되는 개발행위 허가,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를 형질 변경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는 따로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 개발행위 허가와 의제되는 허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신고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수리될 수 없습니다. 2018두 49079 등 대법원 판례에 그리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개발행위가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건축 신고는 법적 기준에 맞다 하더라도 수리될 수 없다. 그러니까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가 건축 신고에 의제되면 허가청은 건축 기준은 물론 건축 관련 의제 인허가 기준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 신고의 자동 실효, 2년이면 자동 실효된다고 그랬습니다. 자동 실효로 개발행위 허가까지 동시에 취소되면 국민의 재산권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축 신고에는 20개 법률에 의해서 많은 다른 허가와 신고가 의제되는데, 그 중에서 건축 신고에 해당되는 것은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맞는 허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된 건축 신고, 즉 수리를 요하는 건축 신고 취소 사유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개발행위 허가 제도 및 입법 취지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유행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의 요건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데 행정청의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건축 신고가 위 법령이 정하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대법원 2018두 49079 등 여러 가지 판례가 있죠. 자, 개발행위 허가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및 협의는 그 금지 요건, 허가 기준 등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서,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됐다는 말은 허가권자의 재량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요건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에 관해서 행정청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 판단의 영역에 속할 것입니다.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 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판단 기준은 사실 오인과 비례평등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된다.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관해서는 그 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이 말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가 기준이나 금지 요건이 명시되지 않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 주변 농지의 피해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허가 기준이 돼 있다면 그건 불확정 개념이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재량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을, 판단 권한을 법원도 존중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불허를 받은 사람은 어떠냐? 그 허가권자의 재량적 판단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 그러니까 법령에서 허가권자한테 위임된 그 재량 권한이 일탈됐거나 남용된 것에 대해서는 주장을 입증해서 증명할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허가권자가 사실 오인했거나 비례 원칙에 위배되거나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것만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은 허가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겠다. 즉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그 금지 요건이 불확정 개념이라서 법원도 사실 오인 비례평등 원칙 위반 등으로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대해서만 심사할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을 존중한다고 대법원 2016두 30866 등에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권자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주장하려면 그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법원도 그 신청인이 재량권 일탈 남용 또는 사실 오인 비례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법원이 판단해서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5가지 있는 거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 분할, 적치행위인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우리 일반 주택이나 소형 건축물 짓는 데 해당이 안 되고 첫 번째 건축물의 건축과 형질 변경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데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 신고 서류에 포함돼서 가니까 사실은 개발행위 허가 서류 없고 개발행위 허가 서류에는 형질 변경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 대상만 서류가 개발행위 허가 서류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하나인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또는 토지 이용 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수 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 58조 1항 4호와 국토계획법 시행령 56조 1항에 의한 별표 1의 2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주변 환경이나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를 허가권자가 판단하라고 했기 때문에 법령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허가권자한테 위임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만 아니라면 허가권자의 재량적 판단을 법원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또한 농지법 34조 및 영 33조 1항 5호는 농지전용 허가의 심사 기준으로서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농업 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 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판단 과정에서 공익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게 되므로 결국 허가권자의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17도 48956 판례 등에 가보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지 전용 허가를 해줄 거냐 말을 거냐에 대한 허가 기준, 심사 기준에는 해당 농지 전용이 인근 농지의 농업 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 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했단 말. 정말 추상적이잖아요. 구체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차피 공익적 요소와 함께 고려하라고 허가권자한테 법에서 위임했고 대법원이 유권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에 의제되는 다른 허가는 20개 법률에 의해서 허가청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심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많은 허가와 신고가 의제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에도 말입니다. 특히 산지관리법과 산림자원법에 의한 허가 기준과 개발행위 허가 규정의 충돌로 인해서 두 법이 여러 번 개정됐는데 보존산지를 제외하고 모든 임야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도시 지역의 경우 흐르는 물에 대한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 정비법,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허가 기준이 있고 각각 있고 임야 내에도 산지 그러니까 땅 그리고 산림, 나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묘지 등의 처리도 있으며 도로법의 도로 연결 허가 등 그리고 도시공원은 자연공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으나 자연공원은 거의 보존이죠. 99% 보존인데 도시공원은 일정 조건이 되면 허가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허가들이 국토 효율적 이용 및 국민의 안전 등 공익적 명분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극히 어렵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의제된 허가 신고명 한번 보겠습니다. 표를.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도로법, 사도법, 공간정보관리법, 공원녹지법,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초지법, 산림청이 관리하는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사방사업법, 환경부가 관리하는 수도법, 하수도법, 하천법,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문법, 연안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집적법, 광업법, 보건복지부의 장사법, 묘지죠. 행정안전부는 소하천 정비법, 요즘 소하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시설법 등이 개발행위 허가 의제되는데 이 많은 그 추상적 기준에 있는 허가들이 개발행위가 의제되어 있다는 거죠.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형질 변경이 안 되는 비도시 지역의 토지는 보존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발행위 허가는 받기도 어렵지만, 그 다음에 이제 개발행위 허가 취소 사유는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취소 사유 첫 번째,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하거나, 또는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당초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준공을 받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더라도 민원이라든지 또는 뭐 기타 사유로 인해서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개발행위 허가 취소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사유재산권이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는 사유가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이죠. 개발행위 허가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허가권자가 취소 여부를 결정해버리는 거죠. 법조문 한번 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 제133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개 보면 5호에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 당연히 중지하라고 해야죠. 공사 중지. 그리고 5.2에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았지만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하면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준공검사를 받았으면, 부정한 방법으로 준공검사를 받았으면 준공 후에도 취소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건축신고에 의제된 개발행위 허가가 2년 이후에 자동 실효가 된다고 해석하면 허가권자의 재량권 및 국민의 재산권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동 실효가 돼버리는 말입니다. 신청자도 모르게 법률에 의해서 실효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건축법 14조 5항의 처분적 법률인 자동 실효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즉 개발행위 허가에 의제된 건축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하고 허가청의 재량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허가권자가 재량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맡겨야지 법률에 의해서 자동 실효를 해버린다는 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 또 방치된 건축물이나 훼손된 토지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행정청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원래대로 복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자동 실효가 되는 걸로 하는 것은 너무 무의미하다. 자, 다시 말하면 허가권자는 건축신고 또는 개발행위 허가에 의제되는 다른 법령의 인허가 동시에 검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허가를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 건축신고, 개발행위가 의제된 건축신고는 받는 것도 어렵지만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공사 기간이 연기되는 경우도 꽤 있으므로 만약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탄력적이지 못하면 국민의 재산권에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 허가 공사 중에 지하에 매장문화재가 발견되거나 토양 오염물질 등이 발견돼서 처리 주체에 대한 분쟁이 생기거나 또는 공사 중 산사태 등으로 대형 사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허가 취소 사유의 해당 여부는 허가권자가 현장 조사 및 감독, 그리고 사전 통지 및 계고, 청문 등으로 공익과 사익을 엄격히 교량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계획법 제136조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된다라고 아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신고에 의제되는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동 실효돼 버리잖아요. 이것도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국가는 허가권자로부터 허가 신고를 받은 자가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방치하면 자연환경의 훼손과 주변의 피해 및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나, 만약 새로운 건축 신고에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강화돼서 통과될 수 없다면
결국 자동 실효로 인해서 국민의 재산권이 크게 피해를 입게 되므로 허가권자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 교량해서 신중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유권 해석하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 신고권을 방치할 경우 그 후에 환경과 여건이 달라짐에 따라 도시 문제 등이 대두될 수 있고 시기적으로 적절한 위험 방지의 조건 및 공간의 활용 계획과 환경 조건 등에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이 만들어짐으로써 공익에 반하게 될 수 있고 따라서 장기 미착공 건축 신고에 대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효력 상실 이후 새로운 시점에서 다시 건축 허가를 얻도록 조치하고자 한다는 것이 건축 신고 자동 실효에 대비한 허가청에서 해야 될 것인데, 자, 효력 상실을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된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자동 실효를 해버리면 이런 문제, 금방 말씀드렸던 공간 활용 계획, 환경 조건, 뭐 새로운 허가를 받으면서 처리가 되면 다행인데 그 사이에 허가 기준이 강화돼서 아예 그 땅이 새로운 신고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개발행위 허가에 의제되는 산지 전용 허가의 효력은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 허가 기간에 따라 자동 소멸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16조 2항에 말이죠. 산지 전용 허가는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신고에 의제된 경우에는 그쪽 허가 기간에 따라 자동 실효된다고 아예 법에 있어요. 산지관리법에. 이 조문은 산지 전용 허가 기준보다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엄격하기도 하고 또 보존산지는 산지관리법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보존관리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아닌 보존산지는 또 개발행위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산지관리법 조문은 국민의 재산권에 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국가 지자체가 국토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도시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개발 협의를 하지만,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개발 협의를 해서 도시지역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한다는 거죠. 도시관리 계획으로. 그러나 도시지역 중에서도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은 보존 목적의 토지이므로 개발 협의가 사전에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등 개발에 있어서 허가권자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판단 권한, 즉 재량권이죠. 판단 권한이 부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도시 지역의 임야에 건축 신고를 한 경우 개발행위 허가에 의제된 각종 허가 및 신고가 선행돼서 그 개발공사가 완료, 준공된 후에 건축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현행처럼 건축 신고에 개발행위 허가를 의제하려면 자동 실효 전문에 개발행위 허가 취소 여부에 따라 이 신고 효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를 붙이는 법률 개정이 있어야만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축 신고에 의제되거나 또 개발행위에 의제되는 여러 가지 그 법률적 효력 때문에 소송이 엄청나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개발행위 허가 의제된 각종 허가들을 보면서 건축 신고의 자동 실효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